주변을 둘러보면 말하는 게 어렵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 쓰는 것이 어렵다는 사람은 참 많은데요. 여기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바른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령 원장인데요. 그녀의 수업은 그저 기술만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재미와 자신감까지 키워준다는 평이 줄을 잇습니다. 바른 글쓰기는 물론 마음의 표현까지 길어 올려주는 이가령 원장. 그녀의 지도법엔 특별함이 있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인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서울시 강서구의 한 사무실입니다. 이게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에요. 온라인으로 강의가 한창인 이 사람이 바로 이가령 교육원장이죠. 읽고 쓰기 세상을 이끌고 마음을 다스린다, 이런 주제로 선생님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읽고 쓰는 거는 사실 우리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건데요. 그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리더로서 앞장서서 가실 때 아마 글을 쓰셔야 할 일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 누구에게 지금 어떤 수업 하신 거예요? 이거는 여성 CEO 분들에게 읽기와 쓰기에 대한 그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쁘시잖아요. 바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쓰고 책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했지요. 그래서 여성 CEO를 위한 인문학 특강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어주시네요. 예. 아니고 싶을까요? 글을 잘 쓰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과도 통하는 만큼 매 시간 진심을 다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콕콕 짚어주고 있는데요. 이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2011년도에 이게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그 공공 언어를 바로잡는 일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발기인 총회를 했어요. 그때 저도 같이 인연이 되어서 벌써 10년, 11년째 같이 일을 하게 되었네요. 예. 이번엔 바로 그 이가령 교육원장이 몸담고 있는 단체를 만나러 서울시 서대문구를 향했습니다. 우리 주변엔 오탈자부터 사실과 다르거나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한 글이 많습니다. 사적인 공간은 물론 공적인 글에서도 자주 보이는데요. 그래서 힘을 모았습니다. 모범 문장을 사용하도록 감수하고 공공문장 바로잡기 시민운동을 펼치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글을 지원하거나 글쓰기 교육도 하는데요. 활동 후에는 피드백을 꼭 챙겨봅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교육 받은 적이 있나 물었더니 있다가 46%, 요새는 이제 한 절반쯤 덜해요. 예, 옛날에 우리 초기에 할 때는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이 뭐 20% 이랬는데 지금 절반은 이제 온 것 같고, 힘으로 진행된 그 글쓰기 능력 교육이 어떻게 느꼈느냐, 뭐 만족이 54%, 매우 만족이 54%, 만족이 46%. 그럼 다 만족한 거예요? 다 만족이죠. 우리는 뭐 매우 만족 목표가 50%인데 50% 훨씬 넘었잖아요. 언론인, 행정가, 방송인,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글 바르게 펴는 일로 세상 좀 착하게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글로 세상을 착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자나 작가,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공직자에 주목을 했죠. 공직자들은 얼마든지 플래카드 길거리에 그는 플래카드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갖다 착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는 공공문장 감수를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을 시작을 했죠. 공직자 국어능력 향상교육, 이런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잘못된 안내문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맞춤법을 틀리는 것은 물론 단어 하나를 빠뜨려 의미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많은 이들을 위한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공공문장인 만큼 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길 바라서죠. 이 문장의 경우 애완견이 스스로 목줄을 목에 걸어야 한다는 뜻이 돼버린 것처럼요.
바른 공공문장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이가령 원장. 다양한 활동 중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가장 보람에 남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크게 그 감수와 교육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교육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제 공무원 선생님들 대상이에요. 전국의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제 강의를 통해서 글쓰기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근사하게 써야 되는 게 아니구나. 있었던 일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느꼈다. 이런 말을 해주실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지요. 네. 오랜 시간 변함없는 열정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글쓰기의 재미를 전하고 있는데요. 곁에서 지켜보는 그녀는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습니다. 같은 여성이 봐도 굉장히 그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능력이 있으셔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우리글진흥원에서 그 중교육으로 작년 8월부터 저희가 이렇게 전환이 됐거든요. 밖에서 교육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또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돌리자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환경이 바뀌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빨리 이걸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직접 그 대한 공부를 하셔서 저희에게 지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빠르게 좀 대처해서 다른 기관보다 더 빨리 이렇게 적응할 수 있었다는 것만 봐도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더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으로 들여 즐길 수 있길 바라는 이가령 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적어 책으로도 출간했습니다. 그녀의 책은 좋은 글이 뭔지도 모른 채 형식적인 기술만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삶과 글쓰기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을까? 물음에 답을 주는 책이라는데요. 책은 이거는 공무원 교육하고는 좀 다른 층위에서 낸 책인데요. 사실은 이제 글쓰기를 제일 잘 가르쳐야 할 사람들은 초등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글쓰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냥 잘 좀 써봐, 길게 써봐, 네 느낌 좀 써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이들을 또 가르치려니까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오덕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다라는 걸 아주 감명 깊게 배웠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왜 냈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글쓰기 지도를 하시는 어른들이 이걸 보고 좀 쉽게 정확하게 아이들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내게 된 거죠. 시들시들한 아이들 글을 싱싱하게 살려주는 이가령표 지도법. 아이들에게는 글쓰기의 재미를, 교사나 학부모에게는 글쓰기 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전하죠. 요즘은 어떤 책이 나오고 인기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또 책을 편찬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는 이제 어른 글쓰기에 도움되는 그런 책을 하나 좀 썼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글쓰기에 주눅이 들어있거든요. 글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근사하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께서 겪으신 거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용기를 드리고 또 자신감을 드리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에 그야말로 진심인 이가령 원장.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널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을까요? 해외 진출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한글 학교라는 게 있어요.
한글 학교는 지금은 이제 재외동포재단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나라마다 한글 학교의 역사가 각자 달라요. 근데 그 역사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가신 분들이 거기에 온 그 우리나라 교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가르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끊임없이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일을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세계 여러 나라의 한글 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처음에는 아마 교회의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주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호주에 가서 거기 한글 학교 선생님들을 강의를 했고요. 또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이런 쪽에 가가지고 한글 학교 선생님들한테 우리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책 읽기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가령 교육원장은 집에서도 쉬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잊고 논문을 써내려 가는데요. 학위 따랴 강의하랴 그야말로 하루 24시간을 꽉 채워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표현의 글쓰기는 자기 경험을 쓰는 글인데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지금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사건시와 표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사건이 있었던 것을 현재 지금에 와서 쓰니까 이게 사건시와 표현시를 보면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 있어요. 그 내가 경험을 할 때보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만 달라진 게 아니라 이걸 표현하는 주체인 나도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달라진 내가 옛날에 겪었던 일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떤 후에 반성, 성찰 같은 게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 표현의 글쓰기, 자기 경험을 나타내는 글쓰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더 옛날에 나와 화해하고 또 옛날에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옛날에 나한테 또 그 이어진 현재의 나를 위로하고 이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의 가장 핵심은 뭔가 거창한 것을 써내려 가야 하는 게 아닌 자신의 경험과 일상을 맛깔나게 풀어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방법을 널리 전하고 있는 이가령 원장. 그러던 중 코로나19라는 방해물이 나타나자 다양한 채널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다음에 여기 좀 더 가서 그 촬영 편집은 누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혼자 했어요. 혼자 가능하세요? 그냥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 소박하다고 해야 될까 초라하다고 해야 될까 동영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A급은 못 되고 한 B급 동영상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콘텐츠만 좋으면 됐지 뭐 이런 배짱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미어를 배워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자막 넣고 이런 거를 했어요. 해봤는데 처음에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본 다음부터 이 동영상 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이유가 힘드실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일단 이제 제가 이제 그 글쓰기를 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찾아뵈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글 쓰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참 쉬운 겁니다. 편안히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도 다 다니면서 해드릴 수가 없어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면 이렇게 좀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나 저거 한번 배워보고 싶어 하는 욕구? 요게 이제 두 가지로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 저녁
이가령 원장은 한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이곳 다목적실에서 주기적으로 수업이 있는데요. 지금 시국에 맞춰 소수정예로 더 꼼꼼하게 친근감을 더합니다. 잘들 지냈어요? 네. 네, 그래. 오늘 학교 갔어요?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금요일마다 안 가요. 안 가요? 월화만 가요. 월화만? 네. 흠으로 수업했겠네? 네. 맞아. 흠으로 수업하면 좀 힘들지 않아? 맞아요.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 그리고 졸려요. 하면 눈 아파요. 졸려요.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책 읽기와 글쓰기에 재미를 붙여가는데요. 난 그 순간 빵 터졌다. 근데 그 앞에 스스로 쓴 글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웬일이 있나 뒤를 돌아보았다. 근데 내 뒤에 나는 걸 이 과정은 창의력을 기르는 바탕이 돼주는데요. 불닭볶음면이 웃겨서 웃는데 친구가 계속 눈치를 주었다. 그러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학교 수업을 끝내고 1시 20분에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자전거 탈 거야? 라고 했더니 안 돼, 비 올 것 같아, 날씨가 흐려 라고 엄마가 말했다. 그것도 아주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날씨 갖고는 별로 글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덕스러운 날씨는 이렇게 좋은 글감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잘 썼네. 어떤 게 재밌었어요? 나한테 있었던 일을 글로 쓸 수 있다는 게 재밌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게 재밌어요? 여기서 수업하는 게 재밌어요? 여기서요. 왜요? 집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서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힘을 기르는 중이죠. 비 많이 오겠지? 나는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수업받는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원장님 수업에 마음에 드세요? 네, 많이 마음에 듭니다.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일단 정형화되지 않고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글을 쓰는 점이 마음에 들고요. 학교에 내는 일기 같은 건 검사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이렇게 글을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좀 해방감 이런 걸 맛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통해서 약간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번엔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11월 달까지 그거를 하게 되잖아요. 학부모 교육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데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니라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아빠가 달라졌어. 부모의 말하기 습관을 바꿔주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떠신 분 같으세요? 꽤 오랜 시간 배웠는데요. 저도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강의를 지금 현업에서 너무 오래 잘 하고 계시는데 닮고 싶은 분? 저도 저렇게 나이 들고 그러니까 강사로서뿐만 아니라 여자로서 하는 사람으로서 좀 닮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이가령 원장은 스스로의 배움에도 열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상에. 최근에도 부지런히 다니는 곳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비대면 강의가 많아지면서 그 영상 촬영 기법을 배우는 거죠. 한참 어린 스승을 깍듯이 모시고 있습니다. 강의할 때 화면에 보게 되면 항상 제일 힘드신 게 그거잖아요. 청중분들을 다 보실 수 있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얼굴도 좀 보이세요? 청중들이 또 가령이 누나 이제 청중과 소통하는 거가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나? 그게 조금 궁금해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진행을 하시면서 내가 질문을 던지고 다시 질문을 받고 근데 이 질문을 받을 때 재밌는 거는 내가 물어보고 사람들이 바로 투표하듯이 버튼을 하나씩 누를 수 있어요. 이게 숨겨져 있는 기능이거든요. 내가 이 안에 같이 이렇게 배운 실력이 쌓여 이제는 이가령 원장도 초보자에게 가르쳐주는 실력이 됐습니다. 배워갖고 나도 이제 대장 됐어. 지금 대장 맞아, 됐어. 맞아. 나도. 이제 잘하시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더 신이 나서 열심이죠. 이 강사분하고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분은
제가 춤을 처음 배울 때 그때 저를 또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춤으로 춤을 가르쳐 봤어요. 다른 사람을. 그랬더니 입이 다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 양반도 저한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르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승질 안 내고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죠. 평소엔 본인이 가르쳐주는 입장이지만 여기선 반대인데요. 그 어떤 학생들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강사 입장에서 본 이가령 원장은 어떤지 물어봤는데요. 춤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이 들으실 때 저는 저렇게 무언가를 배우시면서 신나하시는 분을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무언가를 할 때 그 수업을 받는 태도라기보다는 정말 즐기면서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정말 좋아서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사람들하고 정말 많은 걸 따뜻함을 나누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로 본인은 물론 주변까지 긍정의 힘과 미소를 전하는 이가령 원장. 하루하루 부지런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리는 내일,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꿈이요? 저는 큰 꿈은 없고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잘 산다는 게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하는 일 잘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일이 있다면 그 일도 좀 잘하고 그러면서 아주 겨자씨만큼 작은 부분이지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제 작은 꿈입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형식적이거나 화려한 기술이 아닌 재치와 진심을 담는 법을 배워나가다 보면 소통의 힘도 자라나는데요. 이가령 교육원장은 바로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시들시들한 글에 싱싱한 생명력을 더하면서 아이와 부모, 배우자,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도록 도와주는 이가령 원장. 그녀의 더 밝게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